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큰 조정을 받았고 15만원대에서 작년 반등에 성공하면서 단기간에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35만원까지 회복이 됐는데 최근 한 2달가량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분위기 다시 한번 연출이 되면서 걱정이 드리울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엄청 뚜렷한 스탠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비슷한 스탠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자, 개인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최근 1.37% 기록하고 있고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크게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매매 비중 5%에서 좀 비슷한 수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대차장고도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지금 뭐 바닥권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딱히 공매도 관련 걱정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1조, 13조, 20조 돌파, 21. 자, 그리고 재작년에 좀 눌리면서 16조, 작년에는 12조대까지 우하향하는 기조 보였고, 올해 드디어 반등 성공하면서 15조 원대로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 비슷한 수치, 비슷한 폭의 이제 상승 수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업이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01조, 1조 8천까지 올랐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눌리면서 3년간 눌려왔습니다. 작년 저점으로 마이너스 1조 7천억 원 기록을 하고 올해부터 회복세에 들어오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회복이 되는데 좀 의미를 둬야 되는 상황이고 드디어 흑자 전환은 내년부터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다만 올해 플러스 전환 성공, 내년 더 가파른 회복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1300에서 마이너스 5900으로 크게 적자 전환했습니다. 아쉬운 모습이었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2500에서 마이너스 2800, 거의 횡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는 마이너스 4300에서 마이너스 2300, 회복이 그래도 꽤 되지만 여전히 적자. 2분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4000대에서 4000 정도에서 마이너스 1500대. 자, 그래서 회복은 됩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계속 기록을 해 가고 있고, 그래도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씩 적자를 줄여가는 모습은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0에서 70, 80, 최근에 90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100 근처니까 크게 우리가 걱정할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지금은 전혀 걱정은 없고요.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2까지 우상향, 이후로는 우하향하면서 마이너스 3까지 눌렸던 작년입니다. 자, 올해는 0.5로 회복은 됩니다만 여전히 수치적으로는 아쉽고 내년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는 회복이 되겠습니다. 7 정도까지. 하지만 두 자릿수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작년 저점, 올해 플러스 전환, 내년부터 조금 더 가파른 회복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배당금은 올해 1014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38%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189배, PBR은 1.0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약간의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가 기록이 되고 있고 최근에 악재들 좀 쏟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다. 다만 막 엄청 비싼 건 아니고 약간의 고평가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비싼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과 영업 적자가 일단 좀 크게 예상이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 적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그 배경으로는 약 1000억 원 수준의 이연 보상금 수치가 예상되지만 연말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ESS 부문은 스텔란티스 합작법인향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4분기 약 1GWh가 출하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각형 EV 부문은 유럽 주요 고객사인 BMW나 아우디 등의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좀 아쉬운 실적이 기대는 아니지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연간 실적 같은 경우 매출 16조 원, 그리고 영업 적자는 6천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도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고, 일단 자동차 전지 부문의 회복 기대감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BMW가 신규 플랫폼을 출시했지만 초기 중국 제품을 탑재를 해서 BMW 내 삼성 SDI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고요. 재진입 역시 27년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아쉬운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우디 역시 올해 저가 모델을 출시해 출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지난해 4분기 시작된 NCA ESS 출하와 하반기 가동이 예상되는 LEP ESS 라인이 사실상 유일한 성장 동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기차 전략이 후퇴하고 있고,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부담 속 EV 판매 확대를 위해 더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유럽에서 점유율을 회복하기 또한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물론 반영이 됐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 반등이 좀 힘든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동사는 전기차 수요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ESS 사업에 현재 집중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해 생산 라인을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ESS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과 점유율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향후 3원계 배터리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처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요. KGM과 삼성 SDI의 배터리 협업은 전기버스 이스타나에 삼성 SDI 배터리가 적용되며 작년 12월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양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실질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팩 공동개발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KGM의 승용 전기차 신차에도 삼성 SDI 배터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리며 삼성 SDI의 완성차 고객 확대와 전기차 배터리 사업 성장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나마 좀 괜찮은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큰 모멘텀이 지금 없는 부재한 가운데 조금 이제 업황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도 아쉬운 이런 좀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올라갈 만한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뭐 지금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싸 보인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엄청 싼 구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모멘텀이 물론 없어도 그거 다 반영해도 너무 싸다라는 구간이면 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또 그 정도 레벨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오히려 더 확 떨어지면 뭐 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간다면 모를까,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는 37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37만원 제시는 합니다만 당분간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열려는 있다 정도로 봐야 되지 단숨에 올라가기는 지금은 재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시간이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더 조금 다시 한번 긴 호흡으로 봐야 될 현재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지금 뭐 손실이 나지 않거나 본전 근처에 있다 하시면은 종목 교체 추천드립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다만 이제 좀 크게 몰려서 지금 뭐 손절이나 이제 빼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장기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지금 하락이 아직은 지속이 좀 되고 있는데 확실히 좀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물타기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현재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물타기 전략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인은 하나만 더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만원 라인.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대응하시냐.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37만원 있죠? 요 37만원 위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37만원 언더로 맞춰주시고,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중장기 보유하는 지금 전략이 가장 좋아 보이고,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31만 원 밑에 위치가 되어 계신다? 그럼 굳이 물 탈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어차피 평단 관리 얼마 안 되는데 비중만 괜히 늘어나기 때문에 물 안 타고 보유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31 언더에서는 물 타지 말라는 전략. 자, 다만 이제 고점이 과거에 뭐 80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너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뭐 37만 원 밑에라도 밑에도 빼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라도 최대한 가까이 맞춰 주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